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상의 코딩 일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런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표의 캡션 위치를 일괄 수정하는 파이썬 코드 써보기.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아래 한글 파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새 문서에 표를 하나 만들어 봅니다. 저는 5,5 표를 하나 만들고 여기에 캡션을 추가해 볼게요. 컨트롤 N3 누르면 이렇게 표 제목하고 표 번호가 자동으로 하나 매겨지고 여기다가 오행, 오열의 표입니다. 자, 이렇게 표 하나가 완성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왕 자동화 코드를 짤 거면 그냥 평범하게 뭐 표 하나만 바꾸는 게 아니고 또 한 표 한 100개 정도 만들어줘야 안 되겠어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복사해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표 100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해보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캡션으로 들어가서 중앙 정렬을 하고 표 캡션의 위치를 위로 올려줄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 표도 동일하게 센터로 놓고 캡션 위치는 위로 올려버리고 표 100번까지를 이런 식으로 바꿔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어떻게 하는지 알 것 같은 분들은 정답이 맞는지 마지막에 가서만 확인해 보시고, 이번 콘텐츠는 아주 그냥 조금 느린 템포로 천천히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아래 한글 업무 자동화를 짜는 사람들이 어떤 프로세스로 또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지 어떻게 생략이나 요약 없이 한번 쭉 천천히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진행해 볼 거는 스크립트 매크로 녹화예요. 제가 API 문서를 받아줬지만 이렇게 이런 과정들을 매크로로 한번 녹화를 하면서 그 내부 매크로 코드를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표 밖으로 나와서요. 지금 제가 이 상태에 있단 말이죠. Shift Alt H를 눌러서 우선은 녹화를 한번 해봅니다. 뭐부터 해볼까요? 우선은 표에 들어가야 되겠죠. 표에 들어가는 건 그냥 이렇게 들어가서 컨트롤 N K를 눌러서 캡션을 위로 올려주고요. 자, 여기까지 표에 들어가는 것만 제가 수동으로 입력을 하고 나머지는 단축키를 입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캡션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캡션으로 스크립트 매크로를 통해서는 캡션으로 들어가지가 않네요. 제가 지금 더블 클릭을 막 해보고 있는데, 그러면 캡션으로 들어가는 코드는 제가 나중에 API 문서를 통해서 찾아내고 여기까지만 녹화를 한 다음에 Shift Alt X를 눌러서 녹화를 종료합니다. 지금 제가 녹화한 코드는 밑에 있는 캡션을 위로 올리는 거였죠. 이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Shift Alt L 눌러가지고 코드 편집을 누르니까 한번 제가 어떤 코드인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이거는 표나 그림이나 이런 개체를 선택하는 코드예요. 이거는 그냥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뜻인데 제가 표 왼쪽에 커서를 놓고 있다가 오른쪽을 화살표를 눌러서 안으로 들어갔죠. 근데 실제로는 얘를 쓰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얘는 선택한 컨트롤 선택을 해제하는 거였고 다시 선택하는 거였어요. 제가 이런 좀 헛짓거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제목도 결국 파이썬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이렇게 첫 번째 줄은 액션을 녹화를 했는데 어떤 걸 녹화를 했냐면 표의 속성
대화 상자를 열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아이템들 중에 쉐입 타입 3, 쉐입 타입 3은 우리가 변경할 필요가 없는데, 이거는 뭐냐면 여기 쉐입 오브젝트라는 파라미터 셋이 사실 표만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그림이면 그림, 그리기 개체면 그리기 개체, 각각의 번호가 있는데 표의 번호가 3번이라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수정할 필요가 없고, 여기 원래 값은 아마 바닥이었으니까 바텀이었겠죠. 얘를 위로 올렸으니까 탑이라고 바꿨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대화 상자에 들어있던 값이었는데 셀 사이즈를 0으로 해줘. 얘는 우리가 이제 또 사용할 일이 없겠죠. 얘도 지우고, 위드모는 이 반복되는 구문을 그냥 이렇게 묶어가지고 좀 단축해서 처리하는 코드인데 이렇게 지워버렸어요. 여기도 지워버렸어요. 그럼 이렇게 4줄의 코드가 나왔습니다. 얘를 복사해서 파이창을 한번 열어볼게요. 아래 한글은 여기 한 프로젝트에 전부 모아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어서 여기 스크래치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이썬 파일을 만들고 import win32를 눌러가지고, 저는 이렇게 축약어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 상태에서 지금 이 표가 100개 들어있는 이 문서를 불러와야 되겠죠. 지금은 얘를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바탕화면에 표 100이라고 저장을 해놓을게요. 한글 닫아주고 파이썬에서 열어야 되겠죠. 근데 얘는 Shift F10을 눌러가지고 A를 누르면 경로로 복사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로우 스트링 R 누르고 Ctrl V 하면 이렇게 제대로 붙었죠. 여기까지를 실행을 해볼게요. Shift Alt E를 눌러가지고 실행을 했습니다. 파이썬 기능이에요. 이제 스크립트 창은 닫고, 얘는 이따가 일괄 수정을 할 거니까 여백 캡션을 다시 밑으로 내려버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아까 제가 여기 다시 한번 복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수정을 조금 했는데 복사를 클립보드를 지워버렸어요. 그죠? 빠르게 수정을 했습니다. 세미콜론 전부 지워주고, 이 모든 개체들은 인스턴스 명을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5줄 코드가 완성이 됐는데, 아까 이 라인은 제가 사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리고 이 라인은 기본값이고, 우리가 캡션 위치를 수정하는 게 탑, 바텀, 레프트, 라이트 아마 그런 거였을 거예요. 얘는 탑으로 두고, 제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설명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hwp.h parameterset.h shape object라는 이 문구가 있죠. 이 어절이 있죠. 그게 여기도 똑같이 있죠. 여기도 똑같이 있고 여기도 똑같이 있어요. 이 하나, 둘, 셋, 4개의 개체가 동일해야 되는데, 아래 한글에서 이제 이 양식으로, 이런 어떤 문법으로 실행을 해보면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표 캡션이 그런 경우인데, 이 안에 컨트롤이 하나 들어있죠. 표 번호를 자동으로 올려주는, 자동으로 매겨주는 컨트롤이 들어있는데, 이걸 그냥 실행을 해버리면, 한번 해볼까요? 여기 커서를 놓고 이 라인을 실행을 하면 지금 뭔가 좀 버벅거리고 있죠. 그리고 올라갔는데 오행오열의 표입니다 하고 표번호가 지워져 버렸어요.
그리고 또 오류가 났습니다. 이게 위로 옮겨지긴 했는데 오류가 났죠.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파이썬에서 이렇게 실행을 하면 이 변수가 여기서 가리키는 파라미터 셋하고 여기서 가리키는 파라미터 셋들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getDefault로 잡았던 초기 값이 지워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 종종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되냐면 이만큼을 그냥 pset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리고 이렇게요. 그 다음에 pset은 이렇게 저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pset이라는 변수 안에 파라미터 셋이 저장이 돼가지고 각 라인으로 잘 전달이 되겠죠.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다 생각하고 그냥 제가 작성하는 코드처럼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실행해 볼게요. 하나, 둘, 짠. 이제 표 번호도 유지가 됐고 그 getDefault 디폴트 값을 저장을 했으니까 이 밑으로 이런저런 아이템을 지정하고 수정을 해도 이 안에 정보가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코드는 캡션 위치를 상단으로 올리는 코드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 표의 중앙 정렬하는 코드예요. 엄청 간단할 것 같은데 사실은 간단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자, 이만큼 띄워놓고 한번 볼게요. 제가 기존에 표 밖에서 커서를 가지고 있죠. 그 커서가 표 밖에 있는데 마우스로 클릭하면 편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동화할 때 표 100개를 선택할 때 마우스로 일일이 하나, 둘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캡션 안으로 들어가는 코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캡션 안으로 들어가는 어떤 특별한 메서드가 있지 않고 별도의 방법을 사용해 줘야 되는데 제일 쉽게 쓰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조판 부호 보기를 했을 때 여기 표 번호도 일종의 컨트롤이기 때문에 컨트롤 찾아가기를 해서 표 번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우리 스타일을 보면요. 스타일에 캡션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캡션이 적용이 돼 있죠. 그 말은 스타일 찾아가기를 했을 때 캡션으로 찾아가기를 하면 이렇게 이 다음 캡션으로 이동을 했죠. 스타일 찾아가기랑 컨트롤 찾아가기랑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사용하면 되는데 저는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컨트롤을 찾아가는 코드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게 훨씬 더 좀 범용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모양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 얘도 밑으로 내려놓고 시작을 할게요. 자, 커서는 지금 바깥에 있습니다. 표 밖에요. 지금 이 상태로 얘를 실행해도 실행이 안 되겠죠. 표를 선택하는 코드도 결국은 이제 컨트롤을 통해서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컨트롤을 탐색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컨트롤이라는 변수에다가 hwp.headControl이라고 지정을 해줘요. 컨트롤은 엄밀히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이 표는 컨트롤이에요. 글씨가 아닌 개체죠. 여기 표 번호 숫자 1도 그냥 숫자 같지만 사실은 특별한 숫자예요. 자동으로 번호가 두 개가 생겼을 때는 2번, 세 번째 생길 때는 3번으로 번호가 자동으로 매겨지는 어떤 특수한 글자죠. 얘도 일종의 컨트롤이에요. 그리고 이 빨간 글자는 어떤 표라는 컨트롤의 앵커라고 불러요. 이 표 번호도 붙어 있기는 하지만 이 빨간 부분을 앵커라고 부릅니다. 이 안에 이 번호에 대한 정보가 매겨져 있고 이 글자 안에 이 표에 대한 정보가 매겨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헤드 컨트롤을 선택을 했는데 지금 이 안에 첫 번째 컨트롤에 정보가 들어있어요. 이 컨트롤이 어떤 컨트롤인지 확인을 하려면 유저 디스크립션을 한번 실행해 볼게요.
구역 정의라고 돼 있어요. 그죠? 섹션 데피니션 해서 SECD 이게 컨트롤의 컨트롤 ID가 SECD죠. 섹션 데피니션이에요. 그리고 컨트롤끼리는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이 다음 컨트롤로 이동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두 번째 컨트롤을 선택하는 방법은 뭐 아이템 이런 게 아니고 컨트롤 점 넥스트가 이 다음 컨트롤이에요. 얘는 두 번째 컨트롤인데, 두 번째 컨트롤의 유저 디스크립션은 단정이고, 단은 칼럼이죠. 그리고 컨트롤 아이디는 칼럼 데피니션, 이 어떤 용지나 이런 단을 설정하는 컨트롤이 이 두 개가 섹션 데피니션하고 칼럼 데피니션이 조판 부호를 열어도 안 나오지만 이 가장 첫 번째 글자 왼쪽에 여기 어딘가에 숨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모든 아래 한글 문서의 최초 헤드 컨트롤하고 그 다음 컨트롤은 섹션 데피니션하고 칼럼 데피니션이에요. 구역정의, 단정의. 그래서 그 다음 세 번째, 얘가 헤드 컨트롤, 얘가 두 번째 컨트롤, 세 번째 컨트롤의 유저 디스크립션은 표예요. 그리고 표의 컨트롤 아이디는 TBL입니다. 그죠? 이제 우리가 필요로 했던 표도 필요하긴 하지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컨트롤 아이디는 드디어 우리가 찾았던 번호 넣기예요. 표번호. 그러면 이 표번호 컨트롤까지를 선택을 했는데 이렇게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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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불편하죠. 이거를 뭐 좀 표현이 그렇지만 100번째를 선택할 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반복문을 사용할 겁니다. 어떻게? while문으로. 컨트롤은 재밌는 게 헤드 컨트롤부터 쭉 마지막 컨트롤까지 탐색을 하다가, 그러니까 넥스트 넥스트 하다가 가장 마지막에 있는 컨트롤에서 넥스트 개체는 none을 리턴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이렇게 while none하고 같은 어떤 구문이 돼서 while문이 종료가 자동으로 됩니다. 간편하죠? 그래서 저는 뭐 while true 해가지고 어디서 뭐 브레이크 이렇게 거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다가 컨트롤을 넣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컨트롤에 유저 디스크립션이 번호 넣기면 우선 테스트만 해볼게요. 번호 넣기입니다. 그 다음에 번호 넣기가 아니면 패스를 하고 싶은데 얘는 필요 없는, 굳이 없어도 되는 구문이니까 이렇게 지워버리고, 이제 다음 컨트롤을 선택해야 될 텐데 이렇게 하면 컨트롤이 두 번째 컨트롤, 세 번째 컨트롤, while문을 돌면서 네 번째, 다섯 번째, 100번째 컨트롤까지 이 컨트롤이라는 변수 안에 다 들어가겠죠. 우선은 이렇게만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번호 넣기입니다가 대략 100줄 정도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뭐였죠? 표에 들어가고 싶을 때는 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번호 넣기 들어가고 싶으면 번호 넣기 이렇게 하면 될 거고요. 자, 이제 코드를 한번 작성을 완성해 봅시다. 제가 하고 싶은 건 가장 먼저 캡션으로 들어가고 캡션을 중앙 정렬을 해주고 상단으로 올려줄 거란 말이죠. 근데 굳이 표 안에 안 들어가고 번호 넣기 안에서도 위에 올라갈 수 있죠. 이 표 셀 속성 다이얼로그를 띄울 수가 있죠.
그 말은 굳이 표를 따로 찾지 않아도 번호 넣기 하나만 가지고 다른 서식을 다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 그 뜻이겠죠. 이제 우리는 뭘 해줘야 되냐면, 첫 번째는 주석 안으로 들어가기, 두 번째는 중앙 정렬하기, 세 번째가 캡션 위치를 상단으로 옮기기, 이렇게 세 개를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여기서 코드를 작성했죠. 상단으로 올리는 거는 이거죠. 5줄을 다 쓰기 귀찮으니까 함수를 하나 정의하겠습니다. 캡션 위치 상단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이 부분은 캡션 위치 상단으로 이 함수를 집어넣었어요. 이제 2개 남았죠. 주석 안으로 들어가기는 꼭 이 예제뿐만이 아니라 많이 쓰이는 되게 좀 유용한 예제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컨트롤 점 get anchor 포스라는 메서드는 이 표번호나 표나 이 앵커의 포지션을 리턴해줘요. 무슨 뜻인지 지금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정확한 절대 좌표를 리턴해준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래 한글에서는 set 포스라는 메서드를 제공하고 있는데, 리스트, 파라, 포스라는 3개의 인수를 입력을 하면 해당 위치로 이동을 해요. 리스트는 본문이 0, 그리고 숨겨진 메모가 항상 1, 그 다음 이 셀이 2번이에요. 이 셀이 3번, 이 셀이 4번. 여기로 이동하는지 한번 볼게요. 리스트는 본문이 0, 숨은 메모가 1, 그 다음 새로 생긴 어떤 별도의 구역이 2죠. 파라는 0, 포스도 0으로 해가지고 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커서를 여기다 놔볼게요. 이 상태에서 실행. 포스가 여기로 옮겨갔죠. 여기가 3, 4, 5, 6, 7, 8, 9, 10 10번째 리스트로 이동을 하면 아마 여기로 찍어줄 것 같아요. 이것까지만 한 번 더 해볼게요. 10 하면 저쪽 어디로 이동을 할지 하나, 둘, 셋. 그쵸? 여기 2, 3, 4, 5, 6, 7, 8, 9, 10번으로 이동을 했죠. 이거를 이용을 할 건데, get anchor 포스에서 리턴하는 값이 이런 값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안에 넣어버리면 돼요. 근데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get anchor 포스는 아이템 셋을 리턴하지 숫자 3개가 들어있는 튜플을 리턴하지 않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얘를 실행해보면 컨트롤이 아직 컨트롤이 안 잡혔구나. 헤드 컨트롤 단정히 표번호. 지금 번호 넣기가 지금 세팅이 됐죠. 그럼 번호 넣기에 앵커 포스를 잡아보면 어떤 튜플을 리턴하는 게 아니고 이런 아이템 셋을 리턴을 해요. 파라미터 셋을. 여기 0은 그 최상위의 리스트에서 절대 좌표를 구하는 코드인데, 그냥 기본적으로 0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상태에서 아이템 리스트, 그럼 27, 파라, 그럼 0, 포스 2,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일일이 꺼내 가지고 각각의 값을 여기다가 튜플로 넣어야 돼. 튜플이 아니라 27, 0, 2 이렇게 넣는 게 엄청 번거롭죠. 근데 아래 한글에서는 set post by set이라는 굉장히 유용한 메서드를 제공하고 있어요. set post by set은 그냥 앵커 포스 파라미터 셋을
얘가 리턴한 파라미터 셋을 집어넣으면 그냥 파라미터 셋만 받아도 거기로 이동을 해준다는 메서드거든요. 얘를 실행해보면 지금 커서를 여기다 한번 놔볼게요. 그 상태에서 얘를 실행을 해보면 하나 둘 나 뭐하고 있지? 얘를 실행을 해보면 하나 둘 그쵸? 지금 커서가 이쪽으로 옮겨왔죠. 조금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표 번호 그러니까 캡션 안으로 들어가는 코드는 얘죠. 이 상태에서 중앙 정렬 하기는 바로 매크로 한번 녹화해보면 되겠죠. Shift Alt H, Ctrl Shift C, Shift Alt X, Shift Alt L, Alt C. 그러면 파라그래프 쉐이프 얼라인을 센터로 이 라인만 있으면 되겠죠. 중앙 정렬하기. 다 돼버렸다. 자, 이제 다시 초기 상태로 돌려놓고 지금 이 상태에서 굉장히 코드 짧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줄만 실행하면 표 전체가 위로 올라가는지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예, 잘 실행된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면 될 것 같은데요. 기왕이면은 API 문서를 보는 방법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예를 들면 get encoforce에 왜 0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것만 한번 찾아볼게요. hwp ctrl api.hwp 여기 아까 우리 사용했던 get default도 보이고 execute도 사용을 했었고 컨트롤 id 얘도 우리가 아까 썼었죠. 여기 최초로 나오는 컨트롤은 구역정의, 그 다음 단정의, 아까 우리가 사용했던 표는 tbl이라는 컨트롤 id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한글로 그 유저 디스크립션 USR 뭐였죠? USER DESC 얘는 이제 한글로 컨트롤 이름을 리턴해주는 거였으니까 이걸로 대신 써도 거의 뭐 무관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번호 넣기가 하나 있었죠.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그때그때 이렇게 출력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죠? 한번 해보면 되죠. 만약에 컨트롤 점 유저 디스크립션이 번호 넣기일 때 프린트 컨트롤에 컨트롤 아이디를 인쇄 한 번만 하고 브레이크 해줘. 아이고 컨트롤은 컨트롤 점 넥스트 이래야 다음 컨트롤로 넘어갔죠. 엔터 두 번 치면 ATNO라는 컨트롤 아이디를 가지고 있네요.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없네요. 하여튼 API 문서가 완벽하진 않은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메서드를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가 있으니까 자주 참고하면 좋고요. 제가 찾고 싶었던 건 get anchor force라는 메서드였어요. 바로 나왔네요. 그죠? 컨트롤에 앵커 위치를 반환한다. 예를 들어서 이 표의 앵커는 여기 붙어 있겠죠. 숨겨져 있는데 어디 숨겨져 있냐면 여기 빨간 거 잘 보이시나요? 살짝 이렇게. 그러면 이게 실질적인 개체지만 얘의 정보를 담고 있는 앵커는 여기 있다는 거죠. 이 표의 앵커는 여기 붙어 있고 이 표의 앵커는 여기 붙어 있고 그래서 그런 앵커의 위치를 반환하니까 우리는 setPost by set을 통해서 이 앵커 위치로 바로 커서를 옮길 수가 있는 거죠. 0은 상위 리스트에서의 앵커 포지션이에요. 여기 API 문서에는 디폴트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괄호 안을 비우면 오류가 나요. 그죠? 필수 매개 변수라고. 1번은 가장 상위 리스트에서의 앵커 포지션이고 2번은 루트 리스트에서의 앵커 포지션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저는 이 두 개의 차이를 구분을 못 하겠어요.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렇게 뚜렷하게 차이를 알게 되면
뭐 영상이나 포스팅으로 다시 남기겠습니다. 우리는 0을 디폴트로 사용을 합시다. 그리고 get anchor force는 설명을 이 정도로 그만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이런 식으로 get anchor force에서 아이템을 추출을 해야 되죠. 우리는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set force를 이용을 했어요. 정확히는 set force by set을 이용을 했죠. 왜냐면 set force는 이 세 개의 정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set force by set은 그냥 파라미터 셋을 하나만 받아요.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 셋 하나만 받아도 거기로 이동을 해주기 때문에 예제가 엄청나게 쉬워집니다. 이렇게요. 한 줄로 바로 이동을 할 수 있게 되죠. 굉장히 짧은 코드로 캡션 위치랑 정렬 방식을 수정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좀 평소에 잘 쓰지는 않지만 직접적으로 어떤 이런 기능을 실행하는 메서드가 없더라도 여기에 있는 기본 기능들을 이용해서 캡션의 정렬 상태도 바꿔주고 캡션의 위치도 바꿔주고 비록 코드가 조금 한두 줄이거나 뭐 전용 메서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 실행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한번 설명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